올해 들어서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버핏이 기업을 후계자에게 넘겨줄 때가 정말 다 됐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를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워런 버핏이 없는 미래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5월 3일에 열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워런 버핏의 승계가 언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버핏의 나이가 올해 8월에 95세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게 만으로 95세니까요. 우리나라 세는 나이로 하면요. 96세 정도가 되는 셈인데요. 그럼 지금 이미 연세가 96세나 되는데 왜 이제서야 버핏이 은퇴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 배경에는 이 주주총회와 주주서한에 나온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2024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버핏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와 근로계약을 체결을 할 때 나는 이제 4년 만기, 일반적으로 이제 스탠다드한 미국의 근로계약이 이제 4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4년 만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어요. 라고 하면서 4년이 지나면 지금 내가 지구상에 있을지 아니면 천국에 있을지 뭐 알 수 없으니까 이런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없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런데 지난해에는 좀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2025년에 나온 주주서한은 조금 더 뉘앙스가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나이가 이제 94세에 접어들어 그렉 아벨이 제 자리를 물려받아서 저 대신 주주서한을 쓸 날이 얼마 멀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t won't be long이라고 되어 있죠. 버핏의 오랜 사업 파트너였던 찰리 먼거 또 별세를 한 이후로 지금 버핏밖에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어갈 사람이 남지 않게 되었는데요. 원년 멤버 중에서요. 그래서 버핏이 갑자기 사망해서 버크셔 해서웨이에 큰 혼란이 찾아오기 전에 승계 문제를 마무리 짓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3일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왜 올해인가? 라고 했을 때 버핏의 건강이 악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번 영상을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 기사, 밸런스 기사였는데요. 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통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4시간 반 정도 Q&A 세션을 진행을 하는데 올해에는 이 스케줄 표를 보니까 지난해보다 Q&A 세션 시간이 1시간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요. 물론 고령의 연세이다 보니까 부담이 가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줄인 걸 수도 있지만 좀 건강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스케줄표를 봤습니다. 이게 24년도 거고요. 이게 25년도 겁니다. 이 시간표를 보면 이 좌측에 2024년도에는 9시 15분에 이 Q&A가 시작을 해서 3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약 6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25년도를 보면 1시간 당겨진 이제 8시에 Q&A를 시작을 하고 1시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따졌을 때 5시간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보면 실제로 1시간 정도 일정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세부사항을 보면 조금 달라요. Q&A가 시작되는 이 9시 15분부터 Q&A가 끝나는 이 시점까지 따져봤을 때 24년도 주주총회 일정은요. 일단 9시 15분에 Q&A 세션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시에 이제 점심시간으로 휴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요 사이에 드는 시간은 2시간 45분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점심이 끝나고 여기 보면은 이제 Q&A 세션이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요게 3시에 휴식이라고 되어 있으니 2시간 정도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총 4시간 45분입니다. 지난해에 진행했던 시간이요. Q&A 시간이요. 그런데 25년도 주주총회를 보면요. 8시에 시작을 하고 10시 반에 이제 휴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요걸 따져보면은 2시간 반 정도 이제 첫 번째 세션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분 쉬고 11시에 다시 시작을 해요. 그리고 1시에 Q&A 세션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요것도 2시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4시간 30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난해와 비교해봤을 때 15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지난해보다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나는 그런 일정으로 바뀌면서 점심 식사 시간이 빠졌습니다. 원래 점심 휴게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이 빠지면서 전체 일정으로 따졌을 때는 1시간 정도가 줄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15분밖에 줄지 않았던 거죠. 버핏이 질문을 받는 시간이요. 그래서 건강 문제는 기사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이유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주주총회에서 당장 승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버크셔의 미래가 안정적으로 이제 다음 세대로 임원진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버핏이 자리를 곧 내려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버핏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선에서 손을 떼기 전에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릴지에도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어요. 이때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해 이제 쌓아올린 현금성 자산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성 자산이 무려 3,300억 달러 가까이 되거든요. 재무상태표를 보면요. 단기 국채 이제 보유고가 주식 투자 금액보다 더 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현금을 많이 쥐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기업을 이제 사들이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버크셔가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인수 합병건이 2009년 BNSF 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버핏이 승계를 마치기 전에 엄청나게 튼튼한 캐시카우를 하나 사들이고 다음 주자인 그렉 아벨에게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300억 달러라는 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팔란티어를 통째로 사고도 돈이 남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도 크죠? 삼성전자도 통째로 그냥 현금 박치기로 살 수 있는 금액이고요. 버핏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맥도날드도 통째로 살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가총액 30위 이하 기업이라면 어디든지 사들일 수 있어요. 마음대로.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그래서 버핏은 도대체 이 막대한 현금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버크셔가 오랜 기간 투자해온 이 코카콜라나 아멕스를 인수해서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의 연중 주가 그래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가 될 뿐만 아니라 배당 매력도 엄청나죠.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좀 하락세가 꾸준히 지속됐음에도 연중 주가가 16.21%나 올랐어요. 반대로 이제 아멕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보다 더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입니다. 버핏은 항상 이렇게 말했죠. 그냥 무난한 기업을 엄청나게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아주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해서 사진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한번 보기로 했는데요. 일단 코카콜라 한번 볼게요. 코카콜라의 PER이 지금 29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핏이 투자를 시작했던 1988년 당시에는요. 코카콜라 PE가 14에서 16배 정도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2배 수준이니까요. 현재 PER이 좀 비싸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럼 다음으로 살펴볼 건 아멕스인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이제 PER이 18.4배로 나타나고 있어요. 버핏이 투자를 시작했던 1964년 당시에도 PER이 17.8배, 그러니까 지금이랑 별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정도의 PER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둘 중에 따지자면 버핏이 더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느낄 만한 곳은 아멕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1등이 애플이고요. 2등이 아멕스고요. 3등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4등이 코카콜라입니다. 우선 아멕스부터 살펴보면요. 아멕스는 전체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이 두 번째로 큽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6.82%나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추가적으로 주식을 더 사들인 적은 없습니다만 이미 사들인 아멕스 보유 지분이 꽤나 커요. 아멕스 발행 주식 중에서 21% 정도 되는 지분을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카콜라도 한번 볼게요. 코카콜라는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 정도로 비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코카콜라 전체 발행 주식 중에서 10%가 안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과 지분율을 고려를 해보면 이 두 기업 중에 버핏이 완전히 인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올해 버핏이 은퇴를 하지 않더라도 그렉 아벨은 최대 5년 안에는 CEO 자리를 물려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버핏이 했던 말에 의하면요. 그간 버크셔 해서웨이의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10%를 운용해왔던 투자 매니저가 2명이 있거든요. 터드 컴스와
테드 웨슐러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 둘 중 한 명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운용을 담당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해 버핏의 발언에 따르면 그렉 아벨 CEO가 모든 투자 결정을 맡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투자 결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인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결제 서류에 도장을 땅땅땅 찍기 전에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그렉 아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올해 들어서 6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버핏이 버크셔를 이끌어온 60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는 전 세계 시가총액 8위 기업으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버핏이 이제 곧 왕관을 그렉 아벨에게 물려주게 될 텐데요. 그렉 아벨은 과연 이 왕관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머니네버슬립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